안녕하세요. 정윤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 화면이 이렇게 저렇게 송출되는 거 맞죠? 지금 전 사업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데서만 강의를 하다가 벽 보고 하고 있습니다. 벽 보고. 그리고 약간 화면이 그것을 알고 싶다 이런 화면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은 별로 준비를 안 했네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좀 한번 집중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2023년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는 한 해고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나가기도 하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2023년도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뭐 사실은 이제 외부적으로는 되게 어렵죠. 경제 위기라고 하고 최악의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힘드신 분들 많이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스킨에 되게 기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위기일수록 뭔가 기회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좋은 분들, 인생을 더 뭐랄까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들,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누스킨이 성장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했을 때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내부적으로 신제품의 기회가 있죠. TIM이라든가 바디아이오라든가 그리고 또 보상의 어떤 극대화, K 보상 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참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올해 정말 잘하고 싶고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과거를 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잘하고 싶을 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뭐가 가장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리된 것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좀 뽑아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사실은 저만 준비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듣는 여러분들은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강의 끝날 때 준비가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잘하고 싶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확신입니다. 어떠세요? 사장님들 보상 이 누스킨 비즈니스를 처음 알게 되시고 보상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저는 그때를 회상해 보면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보상을 처음 듣고 어떤 이 천장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뭐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계속 그려지고 뭔가 주렁주렁 열리면서 저게 너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상상을 많이 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잠을 못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데 뚜껑이 날아갔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바로 들었던 생각이 보상을 듣다 보니까 12명이면 최고 직급을 간다고? 블루다이몬드가 된다고? 내가 아는 사람 12명이 넘는데?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면 블루다이몬드 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한 교만이었죠. 그리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직급으로 루비면 지금 EVP죠. 4명, 1대 4명의 사업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한 3년 정도 걸리셨대요. 제가 속으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웃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3년? 4명인데 너무 사업을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교만했었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매출을 안정화시키는 데 저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 됩니다. 예.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이해와 어떤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업을 막는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교만하다 보니까 안 배우죠. 그러니까 강의도 뭐 나름대로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평가하면서 듣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뭔가 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들었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사업이 잘 안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출발하실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그냥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가슴이 뛰어야 되고 이걸 정말 기회라고 인식을 하셔야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쭈뼛대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뭐라고 보지? 이용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라는 정말 작은 부정이 나에게 있다면 그게 제대로 전달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심으로 출발하는 건 너무 좋아요. 의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히려 나 그거 좋은 거야. 알아. 다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멈춰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의심으로 시작하면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맞는 걸까? 진짜일까? 저 얘기가 정말 사실일까?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하시면 결국 확신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식으로 출발해서 확신에 도착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1000%의 확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어떤 성공하는 일이라고 인식은 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을 되게 작은 일들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매출은 뭐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초대는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만나는 것보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매출을 사실은 좀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 거죠.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저한테 이제 위기 상황,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한번 돌아본 거죠. 내가 정말 아는 걸까? 이것이 진짜 맞는 걸까? 이 비즈니스가 누구나 성공한다고 하는데 왠지 제가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나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나는 결국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계기가 됐었고요. 그때 들었던 강의는요. 그 이전에 들었던 강의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까 교만한 마음이었다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진짜 알아봐야겠다. 들어봐야겠다. 저렇게 결과를 내시는 분과 나의 차이점이 뭘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요. 안 들리던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강사분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매출 잘하세요? 소개를 잘 받으세요? 소비자 관리를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진심에서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온 마음으로 질문을 했고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 사업은요.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적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품이 너무 좋은 것도요. 매출의 단점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내 책임이 없는 거죠. 내가 고민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제품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초기에 소비자 집에 가면요. 꼬마애가 막 뛰어 나오는 거예요. 한 3살, 4살? 그래서 미운 4살이라고 하나 봐요. 얘가 오더니 엄마 화장품 아저씨 왔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나 화장품 아저씨는 아닌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걔가 뭐 얌전히나 앉아 있으면 다행인데 다 엎어. 막 리프트팩 하려고 하면 그 가루 날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때 웃긴가요? 안 웃긴가요? 반응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때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사실 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들의 반응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가 뭔가, 나의 위치가 뭔가, 이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사장님이 이래요. 난 정대리인데 대리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고 그게 너무 좋은데 왜 사장이라 부르지? 나도 어색한 거예요. 왜? 내가 왜 사장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헷갈리는 건 다행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헤맨다는 거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하는 행동, 이 사업에서 꼭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바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다고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내 위치, 내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제품이 나오고 좋은 기회여도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열심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가치를 느끼고 확신하는 것, 뭘 해야 될지도 확신하고 이 사업이 어떤 비즈니스인지도 확신을 하는 것, 어떤 기회인지도 확신하는 것, 이게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잘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결과를 잘 내려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루를 다 쓰거든요. 근데 결과라고 하는 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다 될 것처럼.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당뇨병도요. 당이 없어도 당뇨병이고 당이 넘쳐도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당을 유지하고 있어야 건강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실력을 쌓았는가? 잘 보여주기 위해서 경험을 쌓고 있는가? 요게 질문을 던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이 성공이라는 거죠. 계속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으면요,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믿음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식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루의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만들고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게 원리입니다. 예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어떨 때 기분이 되게 좋았을까? 그때가 이제 어떤 아토피 소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신앙생활하고 큰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분을 다 아는 거예요. 아토피 한 20년, 30년 전부터 아토피였고요. 대인기피증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거의 진짜 여성분인데 거북이 등껍질처럼 너무 피부가 안 좋으셨고 모든 사람이 이분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제품을 누스킨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제품도 많이 들어갔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당연히 제품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아질 거고 좋아지면 소비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부푼 거죠,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좋았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처음에 쓰시기 시작하면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피가 나오고. 그분도 사실 할 만큼 하셨어요. 한 1년 동안 1년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버틸 만큼 버티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제품을 좀 줄이거나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된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거 없는 확신을 했던 거죠. 그냥 대충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쓰다 보면 좋아지겠지.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쓰게 하고 더 많이 쓰니까 막 그 피부에 180도를 바르게 한 거예요. 자, 여기저기서 지금 탄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막 진물이 나오고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그 속살, 진피가 드러나는데 180도를 쓰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물론 저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이 결국 다 반품을 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때부터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이상하게 변했어요. 처음에 기대감이었거든요. 호기심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무시하고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때가 저의 어찌 보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결과가 좋으면 좋아지고 이 사람이 잘하면 혹은 성과가 나면 내가 성공하고 이 소비자가 써야지 나는 뭐 좋아지고 이런 어떤 개념을요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어떤 뭐 원칙 중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 기대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 왜?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요 저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기보다는요 어떤 나의 노력 혹은 나의 결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목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명확한 행동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확률로 접근하는 거죠. 한두 명한테 기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성과를 내고 싶으면 이만큼 일하면 돼. 내가 이런 결과를 내고 싶으면 이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면 이거 확률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결과 중심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행동 중심적인 목표. 이것의 원리를요.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요. 목표가 아닙니다. 횟수예요. 횟수. 저는 지금도 이제 사실 되게 이렇게 녹화되고 떨고 있지만 예전에 초기에는요. 이 강의하는 것 때문에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 지금은 사람 없으니까 더 떨리네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3명 되면 3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명이 듣고 있으면 10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혼자 뭐 이상한 얘기 하다가 내려온.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처음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데요. 1시간 반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40분 얘기하고 내려왔거든요. 사람도 많이 안 앉아 있는데 한 5명 앉아 있는데 왜? 뒤에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하다가 중간에 더 이상 못하게 식은땀 흘리다가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저의 어떤 결론이었고 나는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야. 말을 못해. 무대 앞에만 서면 공포심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강의를 지금까지도 못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망치면 망치는 대로 거기서 배우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배우고 또 하는 거예요. 왜 또 나아지겠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경험을 쌓겠다, 훈련하겠다, 계속 반복하겠다, 도전하겠다,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성공의 핵심은요, 스스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신뢰가 들까요? 약속을 지킬 때, 성실하게 반복할 때. 나는 이 정도 했어.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한 거야. 이 정도 반복했어. 난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내 스스로 나에게 신뢰가 들 때 그때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단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의식을요 진짜 바꾸셔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 결과 좋아?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벌어? 라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이익, 이것에만 모든 신경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요 과정 중심적이죠. 이 과정을 잘 겪고 이 상태가 된다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뭐야? 너머의 것을 본다는 거죠. 멀리 본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할 수 없어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시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겪은 사람이고요. 아마도 뭐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목표를 제일 많이 못 이룬 사람이 저일 거예요. 왜? 그만큼 목표를 많이 세웠고 또 안 됐었고 세웠고 또 안 됐었고 실수 통해서 단 한 가지도 배우고 넘어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잘 구분하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과라고 하는 건 따라오는 거고 저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최선을 다하겠다? 성장하겠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게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에도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의 습관은 진짜 고치셔야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나빠, 이 상황이 진짜 나한테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요 진짜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이 붙는 것 같아요. 감사의 말을 하시고 고맙다는 말을 하시고 좋아질 거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좀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목표를 이룬 사람이겠죠. 자, 세 번째, 명확한 방향입니다. 결국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제가 이 사업을 쭉 꽤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고 깨닫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리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결국 리더로 성공해야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누스킨을 통해서 돈만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행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진짜 성공이 뭘까? 진짜 행복이 뭘까? 물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필요 조건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충족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서로 돕고 또 의지하고 서로 응원하고 할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왼쪽으로 이렇게 노력할수록 리더십 능력을 노력하는 거고요. 아래 부분은 성공에 대한 헌신, 노력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1만큼, 2만큼, 3만큼, 4만큼, 5만큼 이렇게 한 10만큼 열심히 일하면 이 정도 성과가 나오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리더십의 능력이 하나씩 성장할 때마다 이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2배, 3배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과가. 그래서 저는 어떤 리더십을 갖는 거, 리더십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영향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도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원래 없는 단어죠. 이게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앞서가는 조직은 왜 관계에 충실한가 아마 그런 책일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얼마나 성공하든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좋은 감독은 기본기에 집중한다.
좋은 비즈니스 리더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2023년이 되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보상이 나오고 기회가 아무리 많이 좋아져도요. 내 관계가 좋지 않다면, 내 주변과 나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기회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 좋은 리더는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기준 되게 높아요. 내가 했냐 안 했냐, 나는 지켰냐 안 지켰냐. 그리고 상대에 대한 기준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낮다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 관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대는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나에 대한 잣대는 엄격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이게 반대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한없이 그러니까 높은 어떤 잣대로 들이대려고 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의도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떤 뭐랄까요, 기준이 낮다는 건 뭐냐면, 나 의도는 좋았어. 나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 근데 잘 안 된 거잖아. 그리고 나는 괜찮아. 근데 상대는 보면 저 사람 결과 왜 저래? 그러니까 과정은 무시하고 의도는 무시한 채로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라 하는 거죠. 관계가 좋을까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상대 끝점을 상대보다 더 명확히 그리고 저분도 6개월 뒤에 1년 뒤에 더 나아질 수 있는 장점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험담은 정말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험담은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향성을 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원칙과 기준을 삼아서 돌아보는 거죠. 그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 위치를 인정하시고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갭이 크다. 책임의 범위가 클수록 리더십의 범위가 커집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리더십의 범위는 작아져요. 결국 관계죠. 관계. 근데 좋은 관계만 맺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더 성장하고 발전할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시면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었다.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나도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 책에 보면 조직을 통제하려면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부의 어떤 좋은 아이템과 좋은 보상의 기회보다 나를 돌아보는 거죠. 리더가 자제력을 잃으면 팀원이 자제력을 잃어도 어찌할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을 어기면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데요. 왜? 당신은 리더로서의 일관성과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팀원이 없고 파트너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관성 있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내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리더의 변덕스러운 기분, 어떤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말한 대로 하지 않는 거, 본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리더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존경심을 반감시키고 팀워크를 방해한다. 그래서 결국 시작점은요, 이 어떤 기회, 2023년의 시작은요, 나예요다. 나. 근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 단어만 선택하라면 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경험, 어떤 뭐 자신감, 열정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비전이에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비전을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2023년도 지금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2023년도 끝자락에 사장님들께서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지, 어떤 비전을 그리고 계신지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